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제 펑션 어프락시메이션 중에서도 뭐 질문이네 아니죠? 네. 컨트롤 쪽 Q 펑션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몬테칼로 그다음에 TD를 살사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TD 람다고 살사 람다고 했었죠. 백워드 알고리즘 관련된 내용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팔러시를 이제 non-linear approximation도 배우고 뭐 피처 그 벡터들을 구하는 방법들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오픈 팔러시 방법으로 TD, 뭐 살사, 그다음에 스텝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극단적인 이그젬플로 이 책의 저자가 좋아하는 뭐랄까 이런 거를 이제 패설로지컬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병적인 케이스. 실제로는 뭐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패설로지컬한 케이스로 오프라인 그 TD 그러니까 살사죠. 살사 제로 컨트롤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이그젬플이 있었고 피처 벡터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설명했었고 여기서 살짝 설명에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그 스테이트는 7개고 그 다음에 웨이트 파라미터는 8개입니다. 8디멘셔널 벡터라서 8개가 맞고 제가 스테이트 7개라는 거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W7이고 마지막에 W8이라는 그대로 이니셜하게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W8에 대한 요 Q라는 팩터가 있어서 이놈이 엑스포넨셜하게 그리고 공비가 1보다 큰 숫자가 계속 업데이트 되다 보면 다이버지하는 이런 특수한 이그젬플들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이그젬플들이 사실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개수를 바꾼다거나 뭐 트랜지션 쪽으로 바꾼다거나 해서 중요한 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면 비헤이비어 팔러시랑 타겟 팔러시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다를 경우는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패설로지컬 케이스를 예시를 든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은 뭐냐면 이게 뭐 병적인 경우라고 해서 뭐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 병적인 케이스가 왜 발생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방법론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 방법론이 뭐냐면 결국은 팔러시가 이 B분의 P라는 이런 레이쇼로 계속 곱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 레이쇼가 지나치게 커지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비헤이비어 팔러시와 그 다음에 타겟 팔러시는 항상 비슷하게 가야 된다. 극단적으로 다르게 가면 이와 같은 패설로지컬한 병적인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우리가 이 이그젬플에서 배워야 될 레슨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Q 러닝도 보면은 그게 오프 팔러시 알고리즘인데 현실에서 잘 적용되는 이유는 바로 이 방법론에 잘 맞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타겟 팔러시는 그리디안 팔러시고 그리고 비헤이비어 팔러시는 엡실론 그리디안 팔러시죠. 생각을 해보면 둘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둘 사이에 오차가 엡실론 정도뿐이 없다는. 엡실론은 굉장히 작은 확률이죠. 뭐 예를 들면 0.1 또는 0.01. 그러니까 Q러닝 같은 것들이 잘 동작하는 원인은 역설적으로 이런 병적인 이런 케이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프파시라고 이런 병적인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이그젬플에서 이제
얻어야 될 레슨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살짝 언급한 대로 그 지금까지 배운 이 Functional Approximation, Value of Functional Approximation 방법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는, 즉 온라인 러닝이죠.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는 방법론을 주로 다뤘었는데, 이 온라인 메서드들을 강제로 오프라인처럼 업데이트를 했을 때 어떤 이론적인 성질 같은 거를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자라는, 실제로는 안 쓰는 이론들인데 안 쓰는 알고리즘인데 이걸 굳이 분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존의 온라인 알고리즘보다는 더 좋은 버전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한계를 분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특정 알고리즘이 뭐 TD든 TD 람다든 또 다른 종류의 이따 소개할 그런 알고리즘들이 과연 컨버지 할 거냐 말 거냐를 온라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바로 분석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피소드 중간중간에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이론적인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동일한 알고리즘을 업데이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에피소드가 끝난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이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업데이트 해버리는 거죠. 원래 오리지널 TD 알고리즘인데 업데이트를 한 배치 데이터 D 에피소드들이 다 여러 개 에피소드들이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마지막에 업데이트 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 방법론적으로 보면 몬테칼로랑 거의 비슷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에피소드가 끝난 다음에 업데이트라는 거니까.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TD 계열 또는 SARSA 계열의 알고리즘을 마치 몬테칼로처럼 마지막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그때 업데이트를 모아뒀다 한꺼번에 업데이트하자, 이제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배치 업데이트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배치 업데이트를 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다이렉트한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터러티브한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고 그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그런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그런 방법론으로 원샷에 다이렉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컨버전스 관점에서 그 정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 챕터 마지막에 그 첫 번째 배우는 딥러닝 기반의 강학습 최초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DQN이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치 방법이 이 배치 업데이트 방법이 DQN에서 사용되는 experience replay라는 방법론에 어떻게 보면 슈퍼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개념. 그거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버전, 약간 approximate 버전이 리플레이 버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배우는 내용과 GQN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컨버전스 이론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팔러시, 오팔러시는 사실은 5장까지 배운 내용들이죠. 테이블 룩업하는 5장까지 배운 방법들은 다 컨버지 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픽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다 컨버지 한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테이블 룩업은 다 컨버지를 하고, 여기가 이제 5장 이전이라는 얘기죠. 챕터 5 이전이고 여기가 챕터 6 after 입니다.
이제 5장에서는 사실 리니어한 어프락시메이션만 우리가 배웠습니다. 언리니어한 거는 이제 오늘 수업 다음 수업에서 배우게 되는 뭐 DQM 같은 것들이 언리니어한 건데, 어쨌든 그 온팔러시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세미 그레디언트 컨버전스 좀 복잡하게 설명한 그런 걸 포함해서 이게 컨버지가 된다는 거를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고,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오프 팔러시는 이거는 컨버지가 안 일어나는 거를 증명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컨버지가 안 일어나는 스페셜 케이스만 하나 만들어내면 컨버지 안 된다는 거를 카운터 이그젬플이라고 하죠. 보이는 거니까. 이미 베어드 이그젬플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게 TD0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죠. 네, TD 람다는 TD0를 당연히 포함하는 거니까 당연히 TD 람다도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사실은 이 칼럼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팔러스인 경우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 잘 동작을 한다. 오프 팔러스인 경우는 TD0, TD 람다 그냥 둘 다 그냥 TD라고 부르겠습니다. TD 계열의 알고리즘은 카운터 이그젬플이 존재한다. 베어드 이그젬플. 그러니까 베어드 이그젬플이 그냥 단순하게 병적인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중요도를 갖는다. 컨버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관점에서 이론적인 중요도를 갖는다. 거죠. 그리고 이 넌리니어한 경우도 몬테칼로는 무조건 큰 수의 법칙, 로우 오브 라지 넘버에서 무조건 컨버지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몬테칼로의 근본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케이스는 증명 불가. TD도 그렇고, 이쪽 온팔러스 TD도 그렇고, 오프팔러스 TD도 그렇고. 그래서 딥러닝을 쓸 경우는 몬테칼로 말고는 컨버지가 개런티되어 있다라는 약간 슬픈 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슬픈 뉴스입니다. 근데 이 슬픈 뉴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슬픈 뉴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리니어한 경우 이 TD 알고리즘들이 넌리니어한 경우에 TD 알고리즘들이 근본적으로 컨버지를 안 하는, 특히 오프팔러스인 경우 원인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이 알고리즘들이 지금 우리가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다루고 있죠. 특히 세미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전전 시간에 한번 언급했듯이 세미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은 트루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이 아니라 트루 SGD 알고리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에서도 제대로 엉뚱한 데다 컨버지는데 오프팔러스로 가면 그게 문제를 더 악화시켜서 아예 컨버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트루 그레디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컨버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TD라는 방법이고, 사실 이것도 뭐 다루려면 한 반 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다룰 내용들도 많고 딥 아래 관련해서 그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개념 설명 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TD라는 알고리즘은 두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움이 됐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델타라고 불렀던 그 TD 에러라는 게 있었죠. 그 원스텝 TD 알고리즘은 원스텝 인퍼헤드하고 그걸 타겟으로 삼아서 그 델타라는 걸 구성하고 그걸 이제 보통 벨만 에러라고
합니다. 그 벨만 에러에다가 그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보통 피처 벡터가 곱해지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벨만 에러의 타겟이 되는 점하고 실제로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했을 때 표현 가능한 밸류 펑션하고 다른 공간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다른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컨버전스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트루 밸류 펑션이 있으면 그 트루 밸류 펑션에 해당하는 벨만 에러를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해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그 프로젝션 된 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트루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업데이트하는,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팔러스에 대해서 뭐 논리니어한 경우에도 컨버지 한다는 거 보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팔러스의 경우도,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면 거의 일당백이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 컨버지하는 걸 보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디언트 TD라는 방법론의 배경 설명을 조금 해보면, 자, 간단하게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파라메타 스페이스가 2디멘셔널 경우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1, W2가 있고요. 수직축이 W로 표현되는 V hat S W를 표현하는 어떤 공간이 있겠죠. 자, 그게 이제 머신러닝 이런 데서 매니폴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간을 일궈. W1, W2로 표현할 수 있는 밸류 펑션은 모든 가능한 밸류 펑션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표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true value 펑션은 사실은 이 3차원 공간에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true value 펑션이 여기에 있다고 치면, 그리고 어떤 현재 W라는 파라미터로 표현할 수 있는 V햇은 이 매니폴드 이 공간에 존재하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간극이 항상 존재한다. 이게 이제 컨버전스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벨만 에러, 그러니까 현재에서 여기서 이제 델타를 할 때 몬테칼로를 일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칼로가 V 하이, 그다음에 TD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제너럴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이론적으로 V hat SW. 자, 이게 정의가 되는데, 요 델타를 벨만 에러라고 했을 때, 요 델타를 뭐 이런 벡터로 현재 봤을 때, 현재 V에 대해서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현재 V햇이 여기에 있으면 요놈과 요놈의 차이가 벨만 에러가 되겠죠. 근데 이 차이가 사실은 이 공간상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공간으로 밖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안으로 다시 프로젝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 매니폴드 위에 있는 어떤 매니폴드 W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 집합에다가 정사형 대를 꽂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는, 즉 업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그 W T 플러스 1은 W T에다가 뭐 알파, 델타, 그레디언트, V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죠. 어떤 종류의 알고리즘도 간에 이 델타를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취해서 다르게 변형시켜준다.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파이라는 오퍼레이터를 넣어서
이런 알고리즘을 돌리면 그러면 트루 그레디언트 얻으면서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미스매치가 두 공간의 미스매치를 줄여나갈 수 있다. 약간 기하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니어한 경우는 간단한 이 파이라는 게 리니어한 오퍼레이터로 계산이 되고요. 이런 형태로 x라는 피처 벡터들을 뒀을 때 여기 d는 우리가 그 스테이셔너리한 디스트리뷰션 마르코프 프로세스의 스테이셔너리한 디스트리뷰션 뮤들을 다이거널하게 그런 겁니다. 요거는 사실은 뭐 선형대수를 배운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이론은 아닙니다. 선형대수에서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는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들 고급 선형대수를 배운 사람들은 이미 다 배운 내용이고 그 앞으로 좀 배울 내용인 뭐 리스트 스퀘어하고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적인 관점에서 이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선형대수 책을 뒤져보면 나올 거고, 심지어는 이게 더 파워풀한 이유는 리니어한 데는 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넌 리니어한 경우에는 이 서피스가 여기서 표현하는 이 서피스가 플레인이 아니니까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평면은 리니어한 오퍼레이트 뭐라고 할까요? 어프락시메이션이 되겠죠. 그 내적으로 표현된. 근데 넌리니어한 거는 아주 복잡한 서피스가 되고, 그럴 때는 프로젝션 하는 게 그냥 프로젝션 하면 안 되고 리만 계약이라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써서 리만 계약의 관점에서 프로젝션을 취하면은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미 최적화 이론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토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넌리니어한 경우에도 컨버지 시킬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뭐 수학적으로는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토픽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개념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리딕션 쪽, 이밸류에이션 하는 쪽이었죠. V에 관한 알고리즘을 봤는데 컨트롤 Q 밸류들을 구하는 봤을 때 여기 마찬가지로 5장 이전, 6장 이후를 보면은 5장 이전은 Q러닝도 사실은 밸류 이터레이션의 한 방법이니까 컨버지 한다는 거 이미 다 증명했습니다. 3장에서 좀 굉장히 힘들게 증명한 게 여기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자, Q러닝은 기본적으로 오프 팔러시죠. 오프 팔러시다 보니까 컨버전스가 개런티가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리니어한 경우도 개런티가 안 되니까 앞으로 좀 이따가 배우는 DQN, 가장 파퓰러한 딥 RL 알고리즘이죠. 실제로 알파고에도 쓰였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전 논문인 딥마인드에서 나온 배터리 게임 관련된 논문도 DQN 기반이었습니다. 당연히 리니어한 넌리니어도 안 되겠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슬픈 뉴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딥 RL에서 가장 파퓰러하고 가장 성공적인 알고리즘인 DQN조차도 컨버전스가 개런티 안 돼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한 느낌이 들죠. 우리가 어렵게 딥러닝, 딥 RL, 뭐 어떤 강학습화 이론들을 다 배우고 있는데 결국 실제로 쓰는 거는 컨버전스가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알고리즘을 쓰고 있다라는 아주 슬픈 뉴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냥 슬프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큐러닝의 그 아까 큐러닝 버전에다가 아까 말씀한 그 그레디언트 PD 아이디어 전에
프로젝션을 하는 이 아이디어를 보면 리니어는 컨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넌리니어한 경우는 이게 일단 타겟 자체가 맥시멈 취하다 보니까 큐러닝이 타겟에서 맥시멈 취하죠. 그게 이제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의 근본적인 어떤 목표였고, 이제 그 성질 때문에 이 굉장히 파워풀한 밸류 펑션을 구하는 그 알고리즘에서는 일당백인 이 알고리즘이 컨트롤하는 q 펑션을 구할 때는 역시도 유명무실해져버리는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큐러닝이 그레디언트 버전으로 즉 프로젝션하는 오퍼레이터로 가더라도 컨버지가 개런티 안 되는 슬픈 뉴스가 있다.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지만 이제 마냥 슬프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게 이론적인 개런티는 없지만 실험적으로 대부분의 문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룬 아타리 게임이나 바둑 같은 게임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실험적인 결과를 잘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건 좀 불행하지만 여전히 임피리컬하게는 굉장히 파워풀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명 계좌먹기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컨버전스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현재 컨버지가 안 되더라도 이걸 컨버지하게 만드는 어떤 강제적인 추가적인 알고리즘의 변형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직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론하고 실제가 꼭 같이 갈 필요 없으니까 딥 RL이 오면서 이론하고 실제가 좀 분리된다라는 사실도 현재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6장의 리니어 모델까지는 이론하고 실제가 거의 같이 가는데 7장부터는 이론하고 실제가 따로 움직이는 이론하는 사람 이론하는 대로 실험적으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실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약간 지금 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큐러닝이 상당히 다루기 힘든 이론적으로 어려운 그런 알고리즘이지만 실용적으로 워낙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쓰고 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다.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배치 업데이트를 배치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즉 그 온라인 러닝들 그냥 TD나 SARSA 같은 알고리즘들을 그때 즉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메모리에 저장을 해뒀다가 그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그거를 한꺼번에 각 스테이트별로 다 모아갖고 서메이션에서 한꺼번에 에피소드 또는 배치 마지막에 한꺼번에 업데이트하는 어프로치를 쓰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갑자기 뭐 너무 이론적이고 좀 뭐 실제하고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몬테칼로나 거의 다름없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그냥 배치가 끝난다는 얘기는 에피소드가 끝난 다음에 쓰는 거니까. 쓸모없는 알고리즘 같지만 실제 이것의 일부, 방법론의 아이디어의 일부가 DQ에 쓰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론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리딕션, V를 구하는 겁니다. V 관점에서 이거는 이전에 한번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approximation, W로 approximation 된 놈. 리니어 모델이면 W하고 피처 벡터의 내적이었고 너리니어 모델이면 V햇이 어떤 딥러닝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되고 W는 딥러닝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되겠죠. 목표는 뭐냐? 이게 트루 밸류 펑션을 최대한 가깝게 근사시키겠다라는 목표죠. 그 말은 둘 사이의 에러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에서 배웠던 리그레션 문제하고 동일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리그레션은 레이블드된 데이터들, 데이터셋,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그 렐2 놈이라는 그 로스 펑션 기반으로 해서 배치 데이터에 대해서 SGB라는 알고리즘을 돌려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딥러닝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SGD뿐만 아니라 사실 이건 머신러닝 이론 중에 한 분인데, SGD는 이터러티브하게 업데이트를 하죠. 타임 스텝 이터레이션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나가는데, 그거를 데이터셋 전체에 대해서 그냥 원샷에 한꺼번에 구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계산만 가능하다면 그게 더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머신러닝에서 사용 안 하는 이유는 이게 디멘전이 높아지면 피처 맵이 벡터라든가 파라메타의 디멘전이 높아지면 무지막지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계산이 안 끝나는, 우주가 끝날 때까지도 끝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아주 나이스한 이론이지만 실제로는 머신러닝에서 하이 디멘저널한 케이스에 적용 안 되는 그 이론을 다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 쓰는 거 왜 다루느냐?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DQN의 핵심 아이디어인 리플레이 버퍼와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 머신러닝에는 딥러닝에서 말하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블들이 있죠. 그런 데이터 샘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에피소드에 한 에피소드뿐만 아니고 그냥 여러 에피소드들을 많이 모아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L2놈 쓰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의 크기를 T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에피소드를 가져오면 한 에피소드의 길이가 되겠지만, 여러 개의 에피소드가 있다고 그냥 데이터셋의 개수라고 보면 되겠죠. 샘플의 개수. 자, 그러면 이거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으로 다이렉트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머신러닝 기본 이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선형대수 쪽에서도 많이 다루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방법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이 알고리즘이 컨버지 될 때는 제로가 된다라는 점에 착안을 하면 됩니다. 이게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로가 돼야 되니까 데이터셋에 대한 평균을 취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피처 벡터죠, x. 그래서 x가 앞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갖다 씁니다. 이렇게 되면 x하고 v 곱한 거는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x하고 x 곱한 게 이렇게 있고요. 이게 왼쪽에 있네요. 오른쪽에 하고, 자, 이게 하나의 행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럼 벡터 곱하기 로우 벡터니까 여러 개의 행렬들을 t번 더한 거랑 마찬가지죠. 이거는 행렬 a라고 볼 수 있는데, W를 구하려면 A의 인버스에 스몰 b라는 벡터라고 치면, 이거는 지난번에 세미 그레디언트 컨버지 중요하게 비슷한 노테이션을 썼었죠. 비슷합니다. A 인버스 B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식의 식을 외우라는 내용이 아니고 식의 구조를 보면 재밌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W를 이터레이티브하게 안 구한다. 점차적으로 구하지 않고 그냥 원샷에 다이렉트하게 구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만 하다면 사실은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이 피처 벡터의 디멘전이 사실은 W라는 파라메타의 디멘전하고 같다 그랬죠. 왜냐하면 W하고 X를 내적을 해야 되니까 같은 디멘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면 딥러닝 레즈넷 같은 경우만 봐도, 레즈넷 18만 봐도
W의 디멘전이 거의 한 1000만은 넘어갈 겁니다. 네? 1000만이니까 10의 7승이죠. 그런데 여기 인버스 오퍼레이션 있죠. 이 A라는 행렬은 결국은 10의 7승 by 10의 7승 행렬이랍니다. 근데 이거의 역행렬을 구하려면 디멘전 사이즈의 3승에 비례한다라는 게 이제 선형대수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행렬 구하려면 가우시안 일루미네이션 메서드 이런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걸 계산해 보면 실제로 대략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의 21승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GHz의 펜티엄으로 돌리면 10의 9승을 빼면은 10의 12승 초과 걸린다는 얘기고 아우로 치면은 10의 4승으로 빼주면 10의 8승이죠. 10의 8승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뭐 1년을 대략 퉁쳐서 10의 4승 아우라고 하면 10의 4승 연이 걸린다. 만 년이 걸린다는 펜티엄으로 돌리면 레즈넷이 리그레션을 돌리는 것을 이렇게 다이렉트하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GD 안 쓰고. 근데 그거를 다이렉트하게 이 선형대수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여러분들 덤비면 안 되고 덤빈다 하더라도 만 년이 걸리니까 거의 인류의 종말이 와야 계산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도 요 연산량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량을 조금 요 시계 구조를 이게 T개의 항에 더해지는 형태로 돼 있죠. A라는 행렬이. 그래서 T-1개 항이 더해지는 거에다가 마지막 항이 더해지는 그 구조를 이용하면 매트릭스 인버전 렘마라는 게 사용돼서 굉장히 유명한 렘마가 있습니다. 그거를 쓰면은 이 인버스를 점차적으로 구할 수 있고 그때 연산량은 10의 14승 n의 제곱 여전히 큰 숫자죠. 이걸 썼더라도 큰 디멘전은 여전히 힘듭니다. 뭐 이런 알고리즘들도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리스트 스퀘어의 알고리즘은 그냥 요식이 전부입니다. 요식이 전부인데 타겟을 트루 타겟으로 했죠. 근데 트루 타겟은 뭐 신이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요 트루 타겟을 대체하는 세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몬테칼로, 토탈 리턴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원스텝 타겟으로 대체하는 방법, TD0죠. 그 다음에 TD 람다처럼 그 n스텝을 에버리지한 그런 타겟으로, TD 람다는 타겟으로 대체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VT 파이라는 놈을 세 가지 방법으로 바꿔치기 하면 세 가지 종류의 리스트 스퀘어 알고리즘이 나온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V를 G로 바꾸고 V를 R 플러스 감마 V에서 바꾸고 V를 GT 람다로 바꾸고 그냥 아파에 있는 식에다가 바꿔치기만 하면 세 개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바꿔치기 한 걸 여기다 정리를 한 겁니다. V가 있었는데 GT로 바꾼 거고 자, LSTD는 살짝 다릅니다. V 대신에 R도 있고 요 놈도 있는데 요 놈은 이 행렬 A 쪽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감마 마이너스 X T 플러스 1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좀 행렬 자체가 복잡해지죠. 그거에 또 인버스를 구해야 되고 타겟은 R만 쓰인 거고 그 다음에 TD 람다는 포워드보다는 우리는 백워드를 선호한다 그랬죠. 백워드는 이런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구조를 보면 재밌는 거는 이 ET라는 놈은 결국은 이 그래드에 해당하는 요 XT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XT 대신에 이놈이 들어간 거고 여기에 원스텝 리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빼준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TD 알고리즘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에서 그대로 오고 XT 대신에 ET로 다 바꾼 거죠. 그렇죠? XT 대신에 ET로 바꾸고 이 부분은 TD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쓴 거고 여기서 요거는 어디서 왔느냐면 요 두 개 TD 에러에서 마지막 두 개의 항을 합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타겟만 바꿔주고 약간의 매니플레이션만 하면 이 세 가지 결과만 보면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유도 과정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얘기죠. 세 가지 방법으로 타겟만 거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알고리즘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알고리즘들이 리스트 스퀘어 MC, 리스트 스퀘어 TD, 리스트 스퀘어 TD 람다가 리스트 스퀘어 버전이 아닌 즉 오프라인 버전이 아닌 여기 오프라인하고 오프 팔러스하고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배치가 끝났을 때 한꺼번에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다 오프라인 알고리즘인데 오프라인 알고리즘 당연히 온라인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좋겠죠. 그의 어퍼 바운드가 되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버전 알고리즘들이 온라인 버전인 이 LS를 뺀 거, MC, TD, TD랑 대비 컨버전스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해 놓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사실 여기서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니까 결과만 갖다 쓰겠다는 얘기고 관심 있는 사람은 관련 논문들 한번 찾아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온팔러스에 대해서는 리스트 스퀘어 쓰나 안 쓰나 별 차이 없고 오프 팔러스인 경우 오프 팔러스에 리스트 스퀘어 쓴다는 얘기는 오프 팔러스에 오프라인 알고리즘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프라인을 쓸 경우 TD 오프 팔러스가 컨버지가 안 일어났는데 그거를 컨버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TD 오프 팔러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 첫 번째 나온 게 그레디언트 TD 프로젝션에서 해결하는 방법. 근데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나 존재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션 오퍼레이터 계산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온라인 업데이트를 포기하고 오프라인 업데이트를 하면은 컨버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론적인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고 이건 아까 나왔던 얘기죠. 몬테칼로는 틈새 법칙에서 무조건 컨버지하고 넌리니어한 경우는 아무것도 개런티 되는 게 없다. 불행한 뉴스라 그랬죠. 이 딥 아래쪽은 굉장히 슬프고 불행한 뉴스인데 지금 제대로 된 이론이 없이 현실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컨버전스 개런티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큰 문제 없이 잘 작동한다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 실험적으로 검증이 돼 있어서 우리가 성능도 기존의 다른 리니어한 방법보다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인 개런티는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살짝 기분이 나쁘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딕션 즉 V를 구하는 쪽에 대해서만 우리가 밸류 펑션 스테이트 밸류 펑션 구하는 데 대해서만 포커스를 했는데 컨트롤 Q 펑션을 구하는 쪽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 배치 업데이트라는 방법으로 컨트롤을 Q 펑션 계산하는 거를 보는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GPI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죠. Generalized Policy Iteration. 그래서 이벨리에이션하고 그리디 업데이트하고 이벨리에이션하고 그리디 업데이트하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 방법론이죠.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5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이 이밸류에이션을 온라인 러닝 같은 경우는 한 타임 스텝에서 살짝 한번 업데이트하고 내려오고 살짝 업데이트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리스트 스퀘어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배치 데이터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에피소드가 다 끝난 다음에 모아서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가는 이 단계, 이밸리에이션 하는 단계가 더 정확합니다. 리스트 스퀘어 방법으로 아까 행렬의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으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구하고 그리디 업데이트하게 내려오는 이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구조를 리스트 스퀘어 플러스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른다. LSPI라고 부르겠다. 우리가 이제 Q 펑션을 다뤄야 되니까 S뿐만 아니라 액션도 있어야죠. if는 SA, 레이블은 Q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형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프 팔러시를 한번 써보겠다니 Q러닝 같은 올드한 팔러시로 SARS 어떤 한 에피소드의 일부분을 뜯어다가 뭘 가지고 이제 고려를 하는데 현재 우리가 타겟팅하는 뭐 예를 들면 그리디한 팔러시가 Q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그리디한 팔러시가 타겟 팔러시가 되겠죠. 그런 타겟 팔러시로 타겟을 정하면 그러니까 이 A 프라임은 뭐냐면 argmax Q 해시 됩니다. Q hat A S A W 즉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Q런하고 완전 동일한 알고리즘이죠. 오프 팔러시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래서 Q러닝의 그 벨마네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죠. 타겟 빼기 현재 펑션 부분이 타겟 팔러시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업데이트하는 것이 이게 이제 x라는 부분이 그레디언트가 되겠습니다. q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죠. 리니어한 모델인 경우 그냥 피처 벡터로 튀어나오는 거고요. 자, 아까와 동일하게 그냥 그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델타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x 곱해서 뭐 행렬끼리 모아보고 이 두 개 항을 리니어한 모델로 생각을 할 때 x하고 w라는 놈의 내적으로 된다고 그랬었죠.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x가 앞에 곱해지고 그 다음에 r은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이런 구조가 됩니다. 아까 리스트 스퀘어의 T 알고리즘하고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네, 살짝 다른 점은 이 액션이 그리디한 액션이라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설명한 요 알고리즘을 이너 루프, 이중 루프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중 루프, 네, 이중 루프입니다. 요 루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바깥쪽 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GPI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LSPI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리고 이 LSTDQ라는 거는 바로 이 알고리즘입니다. 그냥 리스트 스퀘어로 Q 펑션을 다이렉트하게 구하는 방법. 근데 이름을 TDQ라고 부르는 게 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TD하고 Q는 엄연히 다른 알고리즘. TD는 약간 온팔러시 방법이고 Q는 오프팔러시 방법인데 이걸 스커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Q러닝이지만 마치 TD러닝하고 비슷하게 구조를 바꿔서 쓰겠다는 그래서 TDQ라는 쓴 거고요. 여기 argmax, 맥스 오퍼레이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죠.
그걸 다이렉트하게 쓰지 않고 마치 TD처럼 보이게 간접적으로 쓰겠다는 거야. 네, 그 구조가 요 리스트 스퀘어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올라가는 과정이 LSTDQ를 계산하는 거고요. 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 과정, 그리디하게 업데이트하는 거죠. Q를. 그래서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는 이 과정. 이게 Generalized Policy Iteration 또는 Least-Square Policy Iteration이다. 그렇죠? 뭐 이런 전체 코드를 뭐 이렇게 본다라는 거고요. SPIT, TD 이거는 별로 의미 없는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고, 핵심은 요 이중 루프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깥쪽 룹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GPI고 Generalized Policy Iteration이고, STDQ라고 표현되는 건 그 자체 안에 사실 이건 룹은 아니네요. 다이렉트하게 선형대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 행렬을 인버스를 다이렉트하게 구하는 오퍼레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중 룹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펑션을 한 루프에서 바깥 루프에서 계속 돌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TD나 뭐 폴리시 알고리즘, 폴리시 이터레이션 같은 데서는 이 부분이 안에도 루프가 있었던 거죠. 이밸리에이션을 단계적으로 쭉쭉쭉 다이나믹 프로그램으로 어나더 루프가 있었던 상황이고, 이거는 그 이너 루프 대신에 그냥 다이렉트하게 배치 모드로 다 구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을 실제로 써라고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목적은 이 알고리즘이 그 기존의 Q러닝이 컨버지가 안 되는 그 한계점,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 거냐, 그 관점에서 보자.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굿뉴스가 있는데, 리니어한 어프락시메이션에서는 놀랍게도 기존의 Q러닝이 컨버지 개런티가 안 됐는데, 리스퀘어 폴리시 이터레이션을 하면, 방금 소개한 방법론을 쓰면 놀랍게도 컨버지가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최근에 어떤 논문에서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픽스 포인트처럼 특정 솔루션으로 컨버지는 하는 건 아니고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는 딥RL 쪽에서는 여전히 뭐 이건 리니어한 방법론이니까 언리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속수무책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새로 소개를 했는데, 성능은 당연히 온라인 알고리즘들보다 좋습니다. TD나 살사나 뭐 TD 람다나 살사 람다보다는. 그렇지만은 실용적이진 않다. 왜냐면 몬테칼로 같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연산량이 무지막지하게 커서 실제 복잡한 문제는 적용 어렵다. 그렇지만은 이론적인 가치는 여전히 있다. 그냥 컨버지 하느냐 안 하느냐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뭐 이론적인 가치 부분을 이제 우리가 컨트롤 쪽까지 마쳤으니까, Q 펑션을 구하는 부분까지 마쳤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쪽이죠. Q러닝은 논리니어하게 적용하는데, 지금 배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지금 Q러닝을 했을 때 리니어한 모델인 경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보인 거죠. 이제 거기서 우리가 모티베이션을 했을 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존 Q러닝은 리니어한 모델에서도 힘을 못 쓰는데 배치 데이터를 활용하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게 이론적으로 밝혀졌어요. 그 말은 넌리니어에서 가서도
약간 이런 배치 데이터 비슷한 거를 이론적으로 뭔가 근거는 없지만 배치 데이터 비슷한 걸 쓰면 성능이 더 좋아질 거라는 그 뭐랄까 근거 없는 예측은 가능하겠죠. 바로 그 근거 없는 예측에 의해서 배치 데이터를 약간 임시적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n-linear approximation. 더 이상 이제 Q 펑션을 그 W하고 X의 그 내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Q 펑션을 딥러닝 네트워크로 딥러닝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썼을 때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딥러닝을 학습시키려면 배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배치 데이터라는 게 역설적으로 온라인 러닝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극인 관계일 거죠. 그냥 배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에피소드가 끝나 있다는 얘기고 그건 몬테칼로랑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온라인 러닝이죠. 그때그때 뭔가 샘플이 들어올 때마다 학습을 시키고 싶고 그러니까 여전히 뭐 자주 들었던 예시지만 여기서도 뭐두 마리 토끼 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무슨 얘기냐면 딥러닝을 제대로 하려면 배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딥러닝의 리그레션을 하려면 근데 과학습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고 약간 이해 충돌 상황이죠. 그래서 해결책은 약간 타협을 하자. 즉 배치 데이터를 풀로 만들지 말고 중간중간에 생기는 에피소드들을 저장을 해뒀다가 그 저장된 배치 계속 축적되는 그 에피소드에서 일부만 가져와서 조그만 배치,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미니 배치라고 하죠. 그래서 뭐 샘플 몇백 개, 뭐 많으면 몇천 개 정도를 작으면 몇십 개도 상관없습니다. 몇십 개 정도를 기존의 큰 메모리 버퍼, 그 메모리 버퍼가 일종의 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를 다 쓰지 말고 그 중에 일부만 가져다 쓰겠다라는 전략. 이게 experience replay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QN이 성공한 원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 배치 데이터를 일부의 부분만 가져다가 온라인 러닝 비슷하게 약간 하이브리드로 그러니까 오프라인 러닝과 온라인 러닝을 절묘하게 결합한 그런 방법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익스페리언스가 있으면 이걸 D를 배치 데이터라고 보면은 그래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일부 데이터, 미니 배치라고 하겠습니다. 미니 배치를 가지고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L2놈을 미니마이즈하는 딥러닝의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게 이제 DQN의 첫 번째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자, 재미난 사실은 이제 딥러닝하고 강학습하고 결합된 첫 번째 알고리즘을 이 시간에 배우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딥러닝이 여기서 등장한 거죠. DQN은 이제 딥Q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Q러닝에 기반되어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Q러닝 기반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그리고 당연히 이게 컨트롤을 하는 알고리즘이죠. 큐션을 구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팔러스는 나중에 여기서 얻어진 큐 펑션에서 맥시멈이 되는 액션을 취하면 그게 이제 원하는 팔러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스트 스퀘어 방법론하고 상당히 유사한 구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L2 놈을 미니마이즈하는 형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델타 W가 제로라는 얘기는 L2 놈을
미분을 해보면 SGD처럼 그러면 에러 텀 남고 그 가로 안에 있는 항들을 미분한 게 바깥하게 곱해지니까 그게 델타 W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L2 로스 펑션을 미분한 것이 바로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L2 로스 펑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Q러닝을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도 배웠고 이번 approximation 하면서도 배웠고 Q러닝의 기본 아이디어는 밸류 이터레이션을 다이나믹한 방법으로 모델 프리하게 각 에피소드별로 적용하는 방법론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현재 Q 밸류하고 그다음에 원 스텝 루크헤드라는 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넥스트 스텝에서 그 최적의 액션을 취하는 게 다르다죠. 이 A 프라임은 Q 햇을 맥시마이즈하는 액션을 취합니다. X가 어떻게 보면 빠져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니면 숨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햇을. 근데 원래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이놈이 사실은 실제 트루 밸류 V파이면 제일 좋은 거죠. 아까 신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타겟이 그 딱 어떤 아이디어란 타겟이면 가장 좋은 건데 큐러닝하는 입장에서 큐러닝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몬테칼러에 가까운 형태가 돼버리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세미 그레디언트 알고리즘하고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 W라는 파라메터를 가진 항이 두 군데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뭐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타겟이라고 본다면 타겟은 사격을 예시를 들면 사격을 우리가 훈련한다고 할 때 군대 갔다 오는 사격 훈련을 한다고 할 때 타겟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쏘기 쉽죠. 근데 타겟이 움직이는 동물이다 그러면 맞힐 자신 있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타겟의 문제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EQ도 W가 업데이트할 때마다 변하고 EQ도 우리가 업데이트할 때 또 변하고 이 첫 번째 해당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웬만하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Q러닝 또는 모든 TD러닝의 한계입니다. 사실은 Q러닝도 TD러닝의 한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 스텝 루퍼헤드를 하다 보니까 한 스텝을 앞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스텝 앞서 보고 거기서에서 밸류 펑션 그동안 업데이트했던 밸류 펑션으로 부스트래핑 한다고 그러죠. 다시 한번 예측한 거를 기반으로 다음 스텝을 예측하는 거니까 예측을 가지고 다시 예측을 하는 이제 그런 스텝이 되다 보니까 타겟이 무빙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어려운 학습하는 과정이 된다. 딥러닝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오리지널 큐러닝 알고리즘 돌려보면 이게 제대로 컨버지가 안 되고 성능이 엉뚱하게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에서 알파고 나오기 전에 전 단계의 논문이 이제 DQN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아이디어인데 이 무빙 타겟이 빨리 안 움직이게
뭐 어차피 무빙 타겟 포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무빙을 하되 좀 천천히 움직이게 하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좀 빨리 업데이트를 하고 여기 있는 놈은 예를 들면 이놈은 매 타임 스텝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이놈은 예를 들면 10타임 스텝마다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그 업데이트한 주기를 다르게 해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큐러닝을 살짝 변형을 가했더니 그러니까 오리지널 큐러닝이 더 이상 아닙니다. 다시 변형된 큐러닝이죠. 자, 이 아이디어를 픽스드 큐 타겟이라고 하고 놀랍게도 사실 이론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컨버지가 더 잘 된다든지 어떻게 이론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Everything is non-linear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non-linear한 거는 이론적 분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잘 되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실험적으로 잘 된다. 약간 찜찜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강학습이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현상학 기반으로 임피리컬하게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애널리티컬하게 모든 게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전개가 되다가 딥러닝과 결합이 되면서 이론적인 근거는 좀 약해지고 성능은 높아지는 그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디어를 적용을 한 거고요. 코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재미난 사실은 아타리 게임이라고 하는 비디오 게임을 여기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그거를 뭔가 좀 요약하는 정보를 썼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트도 좀 재미나게 디파인했습니다. 넥스트 스테이트는 이전 스테이트하고 현재 이미지 인풋하고 이전 액션까지 고려한 그런 형태로 했고 그거를 요약하는 어떤 새로운 함수 P를 일종의 피처 벡터 같은 거죠. 피처 벡터를 넣고 그걸 가지고 큐러닝을 보는 나머지 구조는 동일합니다. 앞에서 설명. 그죠?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에 설명하겠지만 비디오 게임 같은 상황에서는 그 1초에 예를 들면 한 30프레임씩 움직이는데 실제로 30분의 1초마다 뭐 화면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뭐가 핑퐁 게임 같이 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전 프레임, 전전 프레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디오 게임 각 프레임 단위로 스테이트를 처리한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플리커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만약에 노이즈가 끼어들고 하면은 더 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뭔가 이전 4개의 프레임을 하나로 요약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전 4개의 프레임을 레졸루션 84 x 84 했고 이제 그 CNN을 기본적으로 썼는데 2개의 콤보 레이어하고 하나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다음에 마지막 레이어는 그냥 리니어 네트워크이고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벡터가 나오는데 그 벡터는 A라는 그 액션의 개수만큼의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Q 펑션에서 QSA가 있죠. 그 A를 뭔가 에 대한 A가 10개가 있다. 10개의 9시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가 됐다. 실제로 그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조이스틱 동서남북하고 뭐 버튼 2개하고 이렇게 뭐 콤비네이션 하면 4 곱하기 4 16개하고 2개 정도 추가해서 18개의 액션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8디멘전의 벡터 그리고 A가 어떻게 보면 그 벡터의 인덱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딥마인드에서 나온 그 DQN의 실험 결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많이 삼을 만한 게 DQN이 되겠고요. 많은 응용에서 사실 웬만한 문제는 DQN으로 하면 대부분 잘 풀립니다.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뭐 한 수십 가지의 그런 게임이 있는데 스페이스 인베더 같이 좀 팝업했던 게임들도 있고요. 그죠? 자, 이 라인이 뭐냐면 이쪽은 이 DQN이 사람보다 성능이 못한 게임들, 이쪽은 사람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게임. 그리고 이 회색은 리니엄 네트워크를 썼을 때, 그러니까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배운 예를 들면 LSTDQ 같은 그건 또 오프라인이니까 되겠고, 예를 들면 그냥 리니어 살사 제로 같은 뭐 그런 알고리즘을 썼을 때 회색이 되겠고, 파란색은 넌리니어 CNN 네트워크를 썼을 때 성능이 대체로 다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컨버전스 개런티는 없지만 리니어보다는 좋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검증이 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보면 최악의 가장 어려운 게임이 몬테즈마 첼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건 여전히 최근 이 광학수 연구 분야에서도 핫 토픽이 되고 있습니다. 몬테즈마 챌린지를 제대로 성능을 내는 알고리즘이 나오면 그게 바로바로 이제 GML이나 뉴립스 같은 데서 액셉트 되고 하는 그런 아주 가장 어려운 종류의 어떤 게임 종류인데, 이 게임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리워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파스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취하는 액션이, 그리고 현재 얻어지는 리워드가 미래에 이 게임에서 우승하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먼 미래를 내다봐야만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마운틴카 프로그램들 있죠. 현재 그냥 단순하게 쇼텀으로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게임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런 종류의 게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어떤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냐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익스플로레이션. 이 DQN 알고리즘도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레이션은 엡실론 그리디 알고리즘을 익스플로레이션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익스플로레이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이 현대 이 과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DQN에서도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거. 개선해야 되는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두 번째는 지금 Q러닝이 기본적으로 원 스텝 루퍼에 대한 알고리즘이죠. 기본적으로 TD 계열의 알고리즘. 우리가 이미 N 스텝을 배웠고 TD 람다를 배웠죠. 사실은 TD 람다 같은 계열의 알고리즘을 써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근데 문제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모든 스텝을 다 보면은 이게 온라인 러닝이 불가능해지니까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여전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굿뉴스가 하나 있죠. 이제부터는 그 이론적인 것들이 거의 끝났고 이제 앞으로 배울 거는 강학습하고 딥러닝을 결합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가 좀 알고리즘적인 또는 개념적인 입장에서 다루게 되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장은 폴리시 그라디언트라고 해서 기존에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론하고 또 전혀 다른 방법론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램 베이스드 방법이 결국은 지금까지 배웠던 건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베이스드가 아닌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머신러닝에서 쓰였던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다이렉트하게 적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팔러시 베이스드 메서드가 되고 다음 챕터부터는 이런 팔러시 베이스드 메서드를 다루면서 현대적인 과학수 알고리즘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참고로 시험은 6월 18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는 그 다음날 제출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프로젝트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학기말 시험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나요? 끝내기 전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